월급으로는 희망 없다. 제목이 이거예요. 월급으로 희망 없다. 그렇지요. 월급으로 희망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안녕하세요. 굴조의 돈돈 주간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좀 뒤지다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고른 것이 최근에 2030의 재테크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통계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으로는 희망 없다. 제목이 이거예요. 월급으로 희망 없다. 그렇지요. 월급으로 희망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월급에 기대는 확률이 좀 줄어들었고요. 또 월급 상승률이 물가 뛰는 거에 비해서 뭐 집값이 오르는 거 생각하면 월급 가지고 집도 사지 못하니까 대부분의 2030들이 근로소득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한계를 아주 여실히 증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어족,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재정적인 독립, 그 다음에 리타이어 얼리, 조기 은퇴, 한 10억 정도 모아가지고 빨리 은퇴해가지고 월급쟁이 생활이 아니라 자유롭게 내 인생을 좀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동학개미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가지고 선택을 잘했을 경우에는 한 달 월급 이상을 얻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가능성을 본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후에 어떻게 변할까가 이 젊은 사람들 2030 세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도 관심 있게 기사를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10명 중 8명이 고용상황이 2019년보다 2020년보다 2021년도가 더 안 좋을 것이다. 그 다음에 75.1%가 물가에 비해서 월급도 오르지 않을 것 같다. 고용상황이 수급에서 수요가 적으니까요. 공급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높은 월급을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로소득자들이 월급에 대한 기대감을 줬고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까지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 3월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발표한 일자리 전망 국민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고용사정이 악화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77.3, 거의 10명 중에 8명이 이렇게 봤다는 거죠. 20대, 30대, 40대, 뭐 50대 이렇게 좀 계층별로 보니까 20대가 주식하고 가상화폐,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거에 대한 비율이 거의 50% 가까이 돼요. 월급 기대지 않고 주식이나 암호화폐를 통해 가지고 좀 대박, 일확천금 뭐 이런 거에 대한 꿈이 2030이 제일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험부담 크지만 기대 수익률이 좋은 상품에 자꾸 눈길을 쏟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직 급여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을 모을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부분 B2로 한다는 거죠. B2. 최근에 금리가 낮기 때문에 대출금리 3%라고 생각한다면 1억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1년에 300만 원, 월 25만 원 정도 이자니까 뭐 이거 부담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억 가지고 빚을 내서 투자한다면 수익률 20%? 작년에 동학개미들이 본 수익률을 생각하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뭐 이런 우량주를 중심으로 해서 얻은 수익률만 해도 30%만 해도 3천만 원인데요. 자기 월급에 상응하는 정도 소득을 버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인데, 이런 통계들을 받쳐주는 통계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 부채 비율 통계를 낸 걸 보면 30대 이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도 올라가고요. 빚을 지는 사람은 많아지는 반면에 빚을 갚는 사람은 줄어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이 부동산 관련된 문제인데,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을 보고 나도 뛰어들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통계에서도 30대는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부동산 대책이 실패하면서 집값이 오르니까 전세대출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 뭐 이 2030들의 가계대출이 늘어난 이유이기도 하지만, 거기다가 B2에 따른 대출 급증도 한몫을 했다라는 분석은 아마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거죠.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또는 주식이 최근에 이제 횡보를 하면서 매력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암호화폐로 돈이 움직이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부동산도 이제 지금까지 뭐 이렇게 올랐지만 거품론이 등장하면서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횡보하다가 하락하게 된다면, 주식도 횡보하다가 하락하게 된다면 이 비트로 나타난 문제가 전부 다 깡통 부동산,
깡통 아파트, 깡통 주식이 될 텐데, 계좌가 될 텐데, 그때는 이제 일어나기가 힘들죠. 실제로 30%, 50% 손해를 봐가지고 1억의 부채가 있다. 제가 전에 이런 쪽 강의를 많이 할 때 그런 얘기를 그 신입사원들한테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학자금 대출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마이너스 3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인생하고, 다행히 대출 없이 0으로 시작하는 인생하고, 또는 부모님이 3천만 원 정도 해줄 수 있는 게 다니까 이걸로,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3천만 원 1번, 0 2번, 플러스 3천만 원 3번, 이렇게 동일한 세 사람이 시작했을 때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변할까, 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신입사원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큰 문제죠. 3천만 원도 0이나 플러스 3천만 원인 사람을 따라잡는데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이 좀 대충 상상이 가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 1억 정도의 빚으로 손해본 상황에서 출발한다, 이거는 뭐 평생 걸려서 따라잡기 어렵겠죠. 자꾸만 승부수를 던지는, 더 큰 승부수를 던지는 경우가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40대 50대가 자산을 가지고 일정 비율 담보대출을 받아서 하는 거하고, 이렇게 신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빚투를 하게 된다면, 결국 이 빚투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노력을 해가지고 좀 더 좋은, 더 나은 자리를 가는 것보다는 계속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헤어나지 못하는 구렁텅이를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결국 저는 뭐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부동산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걱정, 그러니까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한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 저도 투자를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조금 그렇지만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를 가지고 하는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특별히 저는 주식이나 펀드 이런 기업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기업에서 나오는 간접 투자를 많이 얘기하는 사람인데,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자기 있는 상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요, 이런 것들이 내가 운이 잘 따라줘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당연히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가지고서 이런 자산에 대한,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이 가능하다라는 것.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2030의 재테크와 관련된 통계를 좀 보시면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뉴스를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안 따라가면 이상하다, 그게 아니라 따라가긴 하는데 나는 리스크를 좀 생각하면서 공부를 통해 가지고 남들과 다른 이런 것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지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2030 월급으로는 희망 없다, 주식 비트코인이 답, 국민인식조사, 이런 뉴스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